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소속으로 중동 전문가였던 이희수 교수에게 외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이란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이란 국립박물관장 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 교수였는데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쿠시나메 속 미스테리 국가 바실라가 아무래도 한국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쿠시나메? 바실라라는 게 아주 낯선 단어들인데요. 쿠시나메란 이란판 단군 신화로 불리는 이란에서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구전 서사시입니다. 약 1400년 전에 기록된 이 서적, 이란의 탄생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또 신화, 전설이 담겨 있는데요. 물론 여기 내용이 완벽한 사실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배경엔 어느 정도의 팩트는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쿠시나메에는 3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자 아비틴, 이란의 왕자죠. 그와 결혼한 프라랑 공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자 훗날 이 페르시아를 되찾는 영웅 페레이둔입니다. 이 책에서는 왕자와 공주의 만남에서부터 먼 훗날 아들 페레이둔이 멸망한 페르시아를 어떻게 되찾는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지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실라라는 미스테리 국가였죠. 여긴 프라랑 공주의 고향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쿠시나메 서적이 총 800쪽에 달합니다. 그중 400쪽 이상을 바실라의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학자들은 바실라라는 국가가 어디인가 늘 풀고 싶은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저 막연히 바실라가 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왔다는데요.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 전공자였던 이 다르유시 교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 기록을 확인해 보면서 바실라와 일본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라는 걸 확신했고 우연히 그 옆에 한국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 놀랐는데요. 그는 바실라가 바로 통일신라라는 증거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 한국에 있는 이희수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놀란 이 교수도 곧장 이란으로 건너가서 자료를 확인하고는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이후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 연구팀과 이란, 영국같이 여러 국가의 학자들이 이 바실라라는 곳의 정체를 찾기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2014년, 마침내 그 결과가 세상에 드러나죠. 다르시 교수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방대한 역사 기록을 해석한 끝에 바실라가 통일신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러고 보니 바실라, 신라 발음도 비슷한데요. 자, 그게 사실이라면 이란의 구전서사시에 나오는 그 프라랑 공주는 통일신라의 공주가 되고 그녀와 아비튼 왕자 사이에서 나온 페레이돈 역시 반은 신라 사람이란 겁니다. 그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혼인? 근데 사실 이런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호기심을 자아내죠. 우선 쿠시나메 속 기록을 좀 살펴볼까요? 시간은 7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이란이 있기 전에 여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불렸습니다. 이 시기쯤에 페르시아는 주변국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던 중 아랍 군대가 침공을 해왔고 이걸 견디지 못한 페르시아는 결국 멸망하게 됐죠. 당시 왕자였던 아비틴이 공격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긴 했는데 당장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의 중국 당나라로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당나라 사람들은 망명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적대감을 보였다고 해요. 도피 여정이 매우 불안해지는데 이때 아비틴 왕자에게 주변국의 왕이었던 마친 왕이 나타나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게 되죠. 그 당나라 주변에 바실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국가가 있는데 지상 낙원이더라. 침략이 불가능한 아주 안전한 나라다라고 귀뜸을 해준 건데요.
아비틴 왕자는 그의 제안을 따라 바실라로 재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이 바실라. 이곳 사람들은 다행히 그들을 환대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실라의 왕이었던 테우르 왕 역시 왕자 일행을 굉장히 환대를 해줬는데, 참고로 학자들은 한국사의 시기로 이걸 따져봤을 때 테우르 왕은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왕자 일행에게 바실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궐은 화려한 색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달처럼 아름다운 선녀들과 향기가 가득하다. 테우르 왕은 나에게 진귀한 선물을 건네주며 큰 원회를 열어주었는데 많은 선녀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탁상엔 100가지 이상의 산해진미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 음식들은 맛도 모양도 여태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것들이었다. 기록상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테후르 왕이 왕자에게 남긴 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나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라고 남겼다고 하는데요. 쿠시나메에 따르면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함께 사냥을 가기도 하고 소위 그 폴로 경기 같은 페르시아 귀족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폴로 경기가 말을 타고 하는 공놀이인데, 학자들이 이걸 두고 우리나라의 전통 공놀이인 격구의 근원이 되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격구는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때까지 큰 인기가 있던 운동이고요. 그런데 이 시기쯤에 아비틴 왕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리따운 외모로 정평이 난 테우르 왕의 막내딸 소문을 들었고 혼인을 자청했던 거죠. 하지만 테우르 왕은 이 나라 법으로는 자국의 공주를 이방인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면서 거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고 간절하게 부탁한 끝에 테우르 왕이 한 가지 시험을 제시합니다. 많은 여성들을 눈앞에 둘 건데 그 중에 내 막내딸을 한 번에 찾아내면 혼인을 승낙하겠다는 거였죠. 사실 아비틴 왕자는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기에 이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험 당일 왕자가 막막한 심정으로 이 곱게 차려입은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마주했고 고민 끝에 한 사람을 지목했죠. 그리고 순간 테우르 왕과 대신들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성이 왕의 막내딸, 바로 프라랑 공주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그 서적에 따른 거지만 좀 의문이 들죠. 아니 어떻게 이게 한 번에 맞추냐, 마법도 아니고. 사실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아비틴 왕자가 이 시험을 마주하기 전에 은밀하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프라랑 공주를 보고 와라 라고 하고 한 사람에게 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신하가 공주의 얼굴을 보고 그날 공주가 입은 옷의 착장을 왕자에게 귀뜸해 주면서 그녀를 찾아내게 된 거죠. 결국 왕의 혼인 승낙을 받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한편 아비틴 왕자가 바실라로 재망명했다라는 걸 알게 된 이 당나라 황제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을 해요. 신라에 있던 왕자 또한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시켜가지고 신라와의 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마침내 신라가 승리를 잡았고 당나라가 물러나게 되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통일신라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는 기록에 의한 건데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19년 후에 신라에서 당나라와 전쟁이 있던 기록이 있습니다. 나당 전쟁이에요. 이것 또한 문무왕 집권 시절입니다. 신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고 이 시기의 신라를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불렀죠. 학자들은 테우르 왕이 문무왕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럴싸한 가설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상 나당 전쟁에 이란군이 연합했다라는 건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쿠시남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 후에 아비틴 왕자와 프라랑 공주와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죠. 얼마 후 프라랑 공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걸 알게 된 왕자는 왕에게 나 이제 공주랑 함께 이 옛 사산조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약간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아비틴 왕자가 꿈을 꿨는데 장차 태어날 아기가 아랍의 폭정자 자하크를 물리치고 이란, 즉 페르시아인들의 복수를 해줄 거다 라는 계시를 받고 그가 마음을 굳혔다고 하죠. 테우르 왕은 딸과 그 뱃속 아이를 걱정하면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 아비틴 왕의 조국을 되찾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페르시아로 돌아갔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죠. 아비틴은 자하크와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의 아들 페레이돈이 페르시아의 적인 자하크를 물리치고 훗날 이란의 전설적인 영웅이 됩니다. 한편 손자의 승전 소식을 들은 이 바실라의 왕 테우르, 어쩌면 통일신라의 왕 문무왕이 성대한 연회를 열어줬고 피를 나눈 두 왕족은 이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은 쿠시남에 기록된 바실라의 지형 그리고 모습 이런 게 당시 신라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다른 근거가 있는데 신라 시대의 문물과 이란에서 발견된 문물이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점이겠죠. 대표적으로 신라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 제품은 페르시아계 유리 제품들과 상당히 모양과 재질이 비슷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란 특유의 그물 무늬도 눈에 띄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주 괴릉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무인석상의 모습이 페르시아 왕족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코가 높고 눈이 깊고 또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 그 위에 이렇게 띠를 두른 형상이 뭔가 신라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게다가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돌에는 새 두 마리가 나무를 보고 서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페르시아 전통 문양과 굉장히 흡사하죠. 물론 이전부터 신라와 페르시아 간 교류가 활발했다는 증거는 5, 6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라가 통일된 후에 834년 흥덕왕 때 이거 진골들이 너무나 사치와 호화를 즐기면서 해외 명품을 선호한다면서 왕이 몇 가지 상품을 국법으로 금지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는 페르시아산 에메랄드로 장식된 이런 화려한 빗도 있었고요. 페르시아산 카펫도 있었죠. 자,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란의 탄생 신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게 미스테리 국가 바실라, 그리고 이 바실라가 다름 아닌 신라라는 주장이 크게 힘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구전 서사시의 특성상 신화, 전설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든 게 허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정말 그 미스테리 국가 바실라가 신라를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와 이란은 혈맹 관계로 과거에서부터 맺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이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토요 미스테리, 귀신과 범죄 사건이 아닌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평소와 좀 달라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네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